자, 우리 함수에서 이제 합성함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함수까지 개념이요. 역함수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떤 f라는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얘는 x에서 y를 함수에서 이제 정의역을 정의하고 그리고 공역을 우리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어떤 식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y 뿔 fx다 뭐 이렇게 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했을 때 뭐 정의를 해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면은 어떤 x 값에서 이제 x1이 있고 그리고 x2가 있고 x3이 있다 그랬을 때 이때 결정되는 y 값이 y1이 있고 y2가 있고 y3이 있다 그러면 얘가 f를 통해서 x1에서는 y1으로 갈 거고 x2에서는 y2로 갈 거고 x3에서는 y3으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f의 역함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y1에서 x1으로 가는 거, y2에서 x2로 가는 거, y3에서 x3으로 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요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거가 이제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얘가 역함수의 관계가 될 거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x1하고 x2하고 x3이 있는데 여기에 y1하고 y2하고 y3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씩 갔어. 하나씩 가면 역함수를 해도 거꾸로 가는 것들이 함수가 성립을 하죠. 네, 역함수 정리 자체가 관계가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 얘가 정의역이었고 얘가 공역이거나 치역이었으면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될 거다. 이렇게 될 건데 이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어떤 함수냐면 얘가 1로 갔고 x값 입장에서 화살표만 하면 되니까 1로 갔고 1로 갔어요. 이렇게 됐을 때 거꾸로 갔을 때를 보면은 얘가 정의역이 될 건데 정의역 입장에서 화살표가 두 개가 생겨버려. 그럼 얘 때문에 얘는 역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얘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 정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에 또 생각할 거 x2, x3 했을 때 그리고 y1, y2, y3, y4까지 있었을 때 1대1 함수가 돼도 여기서 여기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 정해줄 수 있죠. 근데 얘가 함수값을 못 가져.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얘는 이런 놈 때문에 안 되니까 얘는 갖다 버릴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만 제거를 해주면 얘만 제거를 해주면 역함수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가 돼야 되냐면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그 기존의 y = fx라는 함수는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렇죠? 대응이 돼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공역을 우리가 추려주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 함수들 우리가 다룰 때 1대1 함수들인데 역함수로 추리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역을 치역으로 해서 다시 정해주면 되는 거라서 해소를 해주면 되고 어쨌든 역함수를 갖게 한 조건은 1대1 대응 함수다. 역함수가 뭔지 1대1 대응함수 뭔지 그렇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1025번을 한번 볼게요. 1025번 역함수가 뭔지까지 달아볼 거고 그러니까 fx = ax 더하기 b의 형태로 줬고요. f의 역함수에다가 우리가 4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2가 될 겁니다. 그 f의 역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1이 될 겁니다.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함수값을 줬냐면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줬어. 그러니까 4를 f의 역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2가 됐고요. -5를 f의 역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됐고요.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정해줄 수 있는 거는 거꾸로 갔을 때 얘가 f라는 함수고 거꾸로 갔을 때 얘가 f라는 함수지. 즉 2에서 f를 거치면 얘가 4가 되는 거고 -1에서 f를 거치면 얘가 -5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주게 되면은 f2가 4가 되는 거고 얘를 다시 써주게 되면은 f-1이 -5가 됩니다 해서 원래 함수에 대한 함수값도 우리가 역함수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찾게 되면 얘를 구하게 되면 f2는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1은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가 4고 얘가 -5니 두 식을 연립하면 3a가 9가 될 거고 a는 3이고 a가 3일 때 b는 2가 되겠죠. 그렇죠? 맞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할 거니까 9 더하기 4가 돼서 13이 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역함수의 함수값을 통해서 원래 함수의 함수값 우리가 찾아준 거. 이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넘겨서 얘도 문제를 그냥 하나, 두 개 정도 풀어볼까요? 1026번 하고 1029번 두 개 한번 해볼게. 1026은 오랜만에 2차 함수라서 19하게 할게요. 1026, 1029. 또 가볼게요. 얘도 이제 2차 함수인데 이제 일단은 얘가 정의역을 이렇게 정해준 이유는 2차 함수 그래프 기하면 이렇게 그려줄 거라서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떤 x값의 범위를 우리가 잘라줌으로써 1대1 대응 함수를 얘를 만들어 준 거라서 이제 이 범위가 주어진 거고, 결국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얘가 0,0을 지나고 그리고 거꾸로 가는 거지. 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서 얘가 4, 32를 지나는 2차 함수의 10을 구하시오니까 fx의 모양을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0,0에서 c는 알려주면 될 거고, 요거 두 개 점을 대입해서 2차 함수 식을 구하자. 그래서 f-1을 구하면요, 얘가 4a 빼기 2b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f 우리가 4를 또 구하게 되면은 16a 플러스 4b가 얘가 32가 될 거고, 얘를 2로 나눌까? 8a 플러스 2b가 16이니까 두 식을 우리가 더해주면은
12a가 더하면 얼마냐? 6인가? 그치, 6입니다. a가 2분의 1 될 거고 a가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1일 때 얘는 4에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2 빼기 2죠. 이거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2b가 10이니까 b는 6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fx의 모양이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 거기서 f2를 구하라고 했으니 2 더하기 12가 돼서 얘가 14가 되는 게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도 이제 역함수 통해서 그냥 2차 함수 10 문제 형태니까 3번이 답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29번도 마지막으로 봅시다. 오히려 이제 풀기는 1029가 좀 더 편하긴 하죠. 1029가 편하긴 했을 건데. 자, 다음에 대해서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f의 역함수에 6이 되는 값과 f의 역함수에 11을 넣은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 즉 이제 어떤 6을 넣었을 때 f의 역함수에 대해서 얘가 a가 됐다는 거는 a에다가 f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6이 된다는 거고 fa가 6이 되는 값을 찾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a 값을 구하는 게 초점이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 정의역에서 구할 거다. 그럼 얘가 6이 될 때, 그러니까 a 더하기 3이 6이 될 때 a 값은 3이고 그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번째 2a 빼기 2가 6이 될 때 2a가 8이고 a가 4니까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a 값 하나는 3이죠. 그러니까 얘는 f의 역함수의 6의 값은 얘가 3입니다 해서 이 결론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12에서 또 마찬가지로 f의 역함수에 넣었을 때 이 값을 우리가 b라고 하면 b에서 f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1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f에 b를 집어넣은 값이 12가 되는 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b 더하기 3이 얘가 12. 그럼 b 값은 얘가 9니까 여기서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는 탈락. 그 다음에 b를 밑에다 넣었을 때 2b 빼기 2가 10이고 넘어가면 14, b가 7이 되면서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b 값은 7로 결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준 값이 f의 역함수의 12의 값은 7입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7을 구해줘서 얘는 10이 될 겁니다. 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좀 디테일하게 쓰느라 좀 이렇긴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요놈에서 찾았고, 그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요놈에서 찾았어. 이 중간 과정은 스키밍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 자, 다음 문제. 우리 한 유형만 더 하고 얘는 이제 다 푸는 건 아니고 설명만 할게요. 집에서 마무리 합시다. 30번. 우리가 아까도 했듯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얘가 이제 어떤 함수가 된다는 얘기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이야기랑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쓸 거냐면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게 x1하고 x2가 서로 다른 값일 때 이면 fx1하고 fx2가 서로 다른 값입니다. 이거 1대1 대응에 대한 제 명제고요. 이 놈이 나오면 1대1 대응을 의미하는구나. 얘랑 또 이제 그 대우가 되는 명제가 fx1이 fx2이면 x1하고 x2가 같습니다 해서 이놈의 대우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면 1대1 대응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을 우리가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가 같냐면 공역과 얘를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습니다까지 표현하면 얘가 1대1 대응 함수에 대한 표현이 될 거다. 이렇게 보통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이 표현이 스킵되는 경우 좀 많아. 근데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 뭘 푸는 거냐면은 1대1 대응을 푸는 거야. 그냥 아까 했던 것들 복습을 할 겁니다. 1030번. 얘가 이제 x값의 범위가 2하고 6이 주어졌고 y값의 범위가 a부터 b가 주어졌고요. 그때 이제 fx 이꼴 3x 빼기 2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a하고 b 값을 구하시니까 얘는 아까 뭐라고 했냐? 박스 모양. x가 2고 6일 때 얘가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2, 뭘 지나갈 거고 6, 뭘 지나갈 거니까 여기가 2, a가 될 거고 2, b가 될 거니 x에 2 대입해서 a 구합하고 x에 6 대입해서 b를 구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1차 함수 형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모형. 그래서 아까 우리 데일리에서도 풀었던 문제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 거고요. 이제 참고하면 되고요. 같은 문제 반복이야. 그리고 1031번도 마찬가지. 1031번도 우리가 x값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역을 줬고 x에서 x의 함수니까 y값의 범위도 a보다 크거나 같다로 준 거. 그때 문제에서 fx가 x제곱 빼기 2x 빼기 40인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a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얘는 추계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면 x 이꼴 1이 될 거고 이 a값이 뭐보다 커야 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추계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을 때 1대1 함수가 될 거다였고 그 다음에 얘가 출발하는 점이 돼서 a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요 함수 위에 있어야 되니까 a 이꼴 a제곱 빼기 2a 빼기 40이 또 만족을 해야 돼. 이 방정식을 풀어서 범위에 맞는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겠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졌을 때 얘가 1대1 대응되기 위해서는 정의역도 얘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얘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얘가 정의역의 범위 그리고 얘가 치역의 범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거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a가 되면은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했던 게 아까 그 문제들 얘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이니까 같은 유형이라 생각하고 풀면 되고요. 요 1033번 같은 경우 보면은 얘가 이제 fx의 모양이 두 가지로 줬어. kx 플러스 절대값의 x 빼기 1에다가 플러스 2로 줬고요. 얘가 이제 함수가 언제 갈릴 거냐면 x값이 1보다 작을 때 하면 얘가 음수가 될 거니까 k 빼기 1의 x 그리고 플러스 3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가 양수니까 얘가 k 더하기 1의 x 빼기 1 더하기 2니까 플러스 1로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경계값 1에서는 k 더하기 2로 해서 1, k 더하기 2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점을 지나갈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 기형에서 보면은 얘가 경계가 되는 x 이꼴 1에서 어느 1보다 클 때 기울기 양수고 얘도 기울기 양수야. 혹은 기울기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 어쨌든 얘가 더 크지. 기울기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일 수도 있죠. 혹은 얘가 음수면서 음수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 셋 중에서 뭘 찾게 되냐면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맞고 얘도 1대1 대응함수가 맞고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죠. 얘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 양수고 음수일 때 음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즉 두 기울기의 곱이 k 빼기라고 k 더하기를 곱했을 때 두 개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는 양수이다 해서 2차 부등식 우리가 풀어줄 거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그래프가 갈렸을 때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조건 이것도 조금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넘겨서 1034번도 보게 되면요. 얘도 이제 설명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유형이어서 그냥 이제 버릴 문제가 별로 없어. 얘는 다 학습을 해줘라. 1034번도 보게 되면은 fx가 x 더하기 a고 x값이 3보다 작을 때 x 3x 더하기 1이고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어떤 값을 구하는데 얘도 역함수를 존재하는데 얘가 x 이꼴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갈렸어. 얘도 기울기가 어차피 1짜리고 기울기가 어차피 3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은 거꾸로 그렸습니다. 3보다 작을 때 기울기 1짜리, 3보다 클 때 기울기가 3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때 1대1 대응함수가 맞는데 만약에 얘가 그래프 기형이 x 이꼴 3에서 하나는 이렇게 그려졌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뭐를 함수값을 못 갔냐면 이 범위에서는 우리가 실수의 함수인데 이 범위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못 가지니 거꾸로 갔을 땐 이만큼에 대해서 정의역이 값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 범위에서 여기랑 요 범위에서 하나의 y 값의 x 값이 두 개를 갖죠. 여기도 마치 두 개를 갖고 그러니까 요 범위에 들어있는 각 때문에 얘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고 얘는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요 경계가 되는 값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다. 3을 집어넣었을 때 3 더하기 a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9 빼기 1의 값이 서로 같아져요. 그러니까 a 값이 5가 돼야지 얘가 경계값이 될 거고 함수 모양을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양이 되고. 어쨌든 이제 그 흔한 말로 나중에 미적분 가면 얘가 어떤 함수냐면 얘가 경계가 되는 값에서 연속으로 붙어있는 함수가 돼야 1대1 함수가 될 겁니다. 1대1 함수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그냥 설명을 다 했어요. 집에서 복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수업 때 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풀어주는 문제가 많아. 다른 선생님들에서 많이 풀어주는 편이어서 그냥 수업 때 필기만 해도 거의 교재가 채워지는 경우도 좀 많긴 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복습을 안 하면은 이게 좀 휘발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수업 때 했던 문제도 포함해서 복습을 좀 해요. 해서 이제 조금 채워가고 그리고 생교재가 학습을 해보면 느끼는데 그러니까 유형별로 해서 잘 넣어놨어. 그러니까 같은 유형 13 이렇게 달아놨어도 그 넣어오는 문제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버릴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꼼꼼히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센C는 어려운 문제가 많고 근데 B하고 A까지는 이제 조금 풀만한데 다양하게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버리지 말고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숙제는 그래서 158쪽까지 숙제를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해줬던 그 행렬 숙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함수 남은 B스텝 진도 나가고 행렬 마무리하고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갈 거니까 이제 과제 피드백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합시다. 자, 쉬었다가 3교시는 3교시 생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